박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손맛 좋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.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손에 익힌 음식 솜씨로 동네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많았습니다. 한식집에서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았을 때는 그 맛을 본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. 주방에서 열심히 일한 끝에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결국 가게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다 손맛덕이지 뭐. 박 씨는 고생스럽긴 했지만 남에게 나눠주는 일은 늘 기쁘게 여겼습니다. 가게를 운영하면서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.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못 먹는 손님이 있으면 반찬을 더 얹어주기도 했습니다. 그런 마음 씀씀이 때문인지 박 씨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. 가게를 통해 모은 돈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박 씨의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. 혼자 키운 외동아들이었기에 내가 떠나면 혼자 남아 어쩌나 걱정이었지만 이제 며느리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.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박 씨는 마음을 담아 며느리에게 다이아 반지를 예물로 주었습니다. 그 시절 다이아 반지는 흔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.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으로 장만한 반지였지만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박 씨는 아깝지 않았습니다. 사돈이 반지를 보며 웃음 짓던 모습도 아직 기억에 생생했습니다. 아이고, 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.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? 우리 지연이도 이제 내 딸이니까요. 박 씨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 후에도 사돈 내에 양념장이나 반찬을 챙겨주며 작은 것까지 신경 썼습니다. 고추장, 된장, 국간장 같은 건 직접 담가서 보내주었고 가끔은 김치를 담가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사돈도 늘 고맙다고 문자도 보내고 조심스럽게 받는 눈치였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당연함이 무게를 더해갔습니다. 고맙다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고 다 떨어졌다, 한 병만 더 보내달라는 말이 당연한 듯이 이어졌습니다. 사돈, 고추장 벌써 다 먹었네요. 이번에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? 박 씨는 베풀어주는 일이 처음엔 기쁨이었지만 나중엔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참고 넘겼습니다. 가족이니까 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사돈과 며느리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내려 했습니다. 그런 박 씨의 마음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. 베풀미 당연시될 때 박 씨의 따뜻한 손길에도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. 사돈의 요구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. 사돈, 고추장 맛있게 먹었어요. 그거 다 먹었는데 이번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박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추장 한 병을 건넸습니다. 직접 담근 장이라 고생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식구들 나눠줄 생각으로 넉넉하게 담근 것이었으니까요. 가족끼리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지. 박 씨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부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고추장, 된장, 국간장에 이어 사돈은 매실청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돈, 지난번에 주신 매실청 있잖아요. 그게 너무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어요. 한 병만 더 주실 수 있어요? 박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. 매실청은 오래도록 정성스럽게 담가야 하고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하지만 사돈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.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매실청을 또 내주었습니다. 그냥 이번만. 박 씨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때부터 사돈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. 고맙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은 박 씨가 운영하는 방앗간까지 찾아왔습니다. 사돈, 참기름 좀 얻어가려고요.
깨를 사와야 참기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. 박 씨는 마침 참기름을 짜놓은 것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짜로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. 사돈의 태도가 점점 괘씸해졌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사돈은 억지로라도 얻어갈 생각이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. 상품성 없는 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기름이 좀 떨어졌는데. 박 씨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. 상품성이 없는 기름이란 건 애초에 없는 것이었고 그저 사돈이 뭐라도 얻어가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. 결국 박 씨는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돈은 꼭 받아요. 사돈은 얼굴을 붉히며 억지를 부렸습니다. 아니, 사돈이 저한테 이러실 필요 있나요? 원래 주셨잖아요. 내가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? 박 씨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. 화장실 안에 앉아서도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.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. 자신이 사돈에게 너무 많이 베풀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결국 사돈은 참기름을 공짜로 얻어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. 돌아가는 길에도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 씨는 그날 마음을 굳혔습니다. 이제 더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. 나도 내 할 도리를 하고 살아야지. 그날 이후 박 씨는 사돈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. 더 이상 사돈이 요구하는 대로 베풀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쓰리긴 했지만 박 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. 가족이든 뭐든 서로 주고받아야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. 박 씨는 그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돈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.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. 사돈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겨울이 찾아오면서 박 씨는 김장을 준비했습니다.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꺼려지긴 했지만 오랜만에 김치를 넉넉하게 담가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. 박 씨는 동생과 함께 배추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김치 양념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. 이번 김장은 제대로 해보자. 동네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. 200포기. 적지 않은 양이었지만 둘이서 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여기에 박 씨의 옛 식당 직원들이나 지인 몇 명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김장을 준비하던 날 사돈에게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. 사돈, 김장 담근다고요? 왜 저만 빼놓고 하세요? 아니, 김장 담그는 게 알려드릴 일인가요? 손주 봐주셔야 하잖아요. 오늘 주말이라 할 일이 없어요. 저도 김장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. 박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오지 말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. 그럼 뭐 오시려면 오세요. 그렇게 김장 당일 아침부터 박 씨와 동생, 지인들이 모여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습니다.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손에 김치 양념을 묻히며 땀을 흘렸습니다. 이제 김장도 못 해먹겠어. 배추값도 비싸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. 맛있게 담가서 나눠주면 좋지 뭐. 박 씨는 오랜만에 김장을 하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. 그런데 해가 저물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문을 열자 사돈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. 아이고, 아직 안 끝났죠? 거의 다 끝났어요. 아이고, 제가 늦었네요. 오다가 차가 막혀서. 사돈은 늦게 도착해놓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수육과 막걸리가 차려진 상 앞으로 가 앉았습니다. 수고한 동생과 지인들이 한숨 돌리며 밥을 먹으려 하자 사돈은 태연하게 수육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. 와,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. 수육이랑 딱이에요. 박 씨는 그런 사돈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김장하는 날 늦게 와서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상에 앉아 밥까지 얻어먹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김장을 마친 후 박 씨는 씻고 나오다 깜짝 놀랐습니다. 김치통들이 그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빈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.
정신없이 김장을 마무리하느라 냉장고 안에 김치를 제대로 넣지 못했던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치통을 하나씩 세어 보았습니다. 뭐야, 두 개가 없잖아. 아니, 이게 다 어디로 갔지? 박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. 혹시 김치 가져간 거 있어? 내가 왜 가져가? 나 챙길 거 다 챙겨갔잖아. 그제야 박 씨는 직감했습니다. 가져간 사람은 사돈밖에 없었습니다. 아들 내외가 오가며 사돈이 김치 냉장고에 몰래 챙겨 넣었거나 박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사돈이 집을 나가면서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. 박 씨는 화가 치밀어 전화를 걸었습니다. 사돈, 혹시 김치 가져가셨나요? 사돈은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. 그럼요. 제가 가져갔죠. 사돈이 김장한 김치 나눠주려고 그 고생한 거 아니에요? 그걸 왜 가져가세요?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야죠. 김치 좀 나눈다고 얼굴 붉혀시네. 그렇게 아까우셨어요? 사돈의 말에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사돈, 그 김치 100포기 가져가셨으면 100만 원 주세요. 원래는 더 받아야 하는데 깎아드리는 거예요. 사돈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100만 원이요? 그까짓 김치가 그리 비싸요? 직접 해보세요.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겁니다. 사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박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그동안의 서운함과 쌓였던 감정이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박 씨는 사돈이 가져온 생배추 100포기를 고스란히 사돈의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. 문 앞에 내려놓으며 짧게 문자를 남겼습니다. 김치는 직접 담가서 드세요. 이제 제 김치는 없습니다. 사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이게 뭐예요, 사돈? 갑자기 우리 집에 배추를 다 갖다 놓으면 어떡해요? 그 배추 사돈이 가져온 거잖아요. 담그면 되잖아요? 김장 쉬운 일이라면서요. 아니, 그게 무슨 제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나요? 사돈이 하도 김장 별거 아니잖아라고 하셔서요. 얼마나 쉽고 대단하지 않은 일인지 직접 해보세요. 박 씨는 더 이상 사돈의 변명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왔던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을 말로 하지 않아도 이 배추 200포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그 후 사돈은 꼼짝없이 그 배추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. 결국 혼자서 김장을 담그느라 일주일을 끙끙 앓았다는 소식이 나중에 전해졌습니다. 김장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터였습니다. 며칠 뒤 사돈은 박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사돈, 김장 담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. 그 김치값 100만 원 드릴까? 박 씨는 웃음이 나왔지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. 됐습니다. 대신 앞으로 제 김치에는 손대지 마세요. 그리고 연락도 좀 자제해 주세요. 사돈은 미안함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박 씨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사돈과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대신 직접 담근 김치를 이웃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. 그 작은 나눔이 오히려 더 큰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내 김치 가지고 억울할 일은 없겠지. 박 씨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. 이제는 베풀어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. 박 씨는 사돈과의 마지막 갈등을 겪은 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도 그 일로 서먹해졌지만 박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. 며칠 후 사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사돈, 그때는 제가 너무했어요. 김치값 100만 원 드릴 거? 그러니 제발 연락 좀 받아주세요. 하지만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사돈의 요구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. 처음엔 고추장 한 병, 된장 한 통으로 시작된 부탁이 이젠 김치 100포기를 가져가는 뻔뻔함으로 변해버린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. 박 씨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.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비밀번호를 물었고 결국 집에 들어섰습니다.
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깊숙이 숨겨진 다이아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. 며느리에게 준 예물 반지였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. 어찌나 깊숙이 숨겨두었는지 반지를 찾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. 하지만 끝내 반지를 찾아낸 박 씨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.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엄마, 왜 며느리 반지를 가져가셨어요? 내가 줬으니까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거다. 너희는 내 장모님에게 다 퍼다 주면서 내가 가진 건 탐이 났냐? 아들은 이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한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는 그 후 박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님, 그 반지는 제 반지예요. 절도죄로 고소할 겁니다. 박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. 그래, 고소해라. 그러면 나도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이불, 한우, 김치까지 다 고소할 거다. 계산해보자. 그동안 가져간 게 얼마나 되는지. 며느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날 이후 아들은 화가 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박 씨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박 씨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기 합리화였는지 깨달았습니다. 이제 더는 그들에게 베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. 박 씨는 김장을 마무리한 후 새로 담근 김치 몇 포기를 작은 수레에 싣고 동네를 돌았습니다. 차갑게 식은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.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김치를 건넸습니다. 할머니, 김치 좀 드세요. 올해 막 담근 건데 맛이 괜찮을 거예요. 아이고, 이렇게 고맙게 혼자 담그기 힘드셨을 텐데. 노인들이 고마워하며 손을 잡을 때마다 박 씨는 그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. 김치를 받아든 손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박 씨에게는 그것이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씻어주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. 내가 줄 김치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가치가 있지. 박 씨는 그날 이후 매년 겨울마다 김치를 조금씩 담그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그 김치는 더 이상 사돈이나 아들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, 작은 나눔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. 한편 동네 사람들은 박 씨의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,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? 가족끼리 좀 나눠 먹는 게 뭐가 문제라고 저렇게 딱 잘라버리나 몰라. 하지만 박 씨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당연하게 베풀어 왔던 것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이제 내 김치는 고생을 아는 사람에게만 줄 거야. 박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. 김장을 하느라 추운 물에 손이 얼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그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테니까요. 어느 날 동네의 작은 경로당에서 김치를 건네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. 하늘은 어느새 노을이 지며 겨울의 고요한 저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. 박 씨는 마을 언덕길을 올라가며 수레를 밀었고 저 멀리 자기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이제 됐다. 내 마음도 내 김치도 이제 편하다. 홀가분했습니다. 더는 억울할 것도 없었고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. 자신이 베푼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. 고마운 손길에 돌아오는 진심 어린 감사가 박 씨에게는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박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. 첫눈이 내리던 날 박 씨는 작은 방앗간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. 그녀의 겨울은 이제 더 이상 허탈함이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박 씨 할머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? 사돈과 며느리가 자신의 베풀물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
박 씨 할머니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너무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관계를 위해 적당한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?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베풀었지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순간 말입니다. 그럴 때 박 씨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옳을까요? 아니면 끝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할까요?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.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박 씨 할머니의 선택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, 그 이유를 혹시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대처가 더 나았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억울함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